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고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요새 65세 이상에게 많이 뜨는 유튜브 영상으로 어르신 300만 명이 통장 관리 실수 하나 때문에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연금을 받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82세 김영만 할아버지가 바로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거든요.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3세 윤지호 할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허리와 무릎이 망가져 일을 그만두셨죠.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릴까봐 정말 쌈짓돈처럼 모아둔 병원비 3천만 원. 그런데 이 3천만 원 때문에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세무사님, 제가 부자입니까? 버스비도 아끼려고 매일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는 걸어다니는 늙은이인데. 그런데 진짜 이 3천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요? 제 계산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통장에 아주 큰 돈을 모아두면 그 자체만으로도 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소득 환산율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연 4%예요. 쉽게 말해서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의 가상소득이 발생한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도 말이죠.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연금 대상자는 한 달에 환산소득이 부부의 경우 364만 8천 원, 어르신 혼자이신 경우 228만 원입니다. 즉 10만 원의 가상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환산소득 365만 원과 228만 원에는 한참 부족한 소득입니다. 71세 박미자 할머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8년 동안 개미처럼 모아서 넣어준 4천만 원. 이 돈 때문에 월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생겨서 연금에서 탈락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정성껏 모아준 이 돈을 그냥 다 써버려야 하나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4천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으신다고요? 제 계산으로는 가상소득 13만 원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연금이 있거나 환산소득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내 가족, 친구 등 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억 원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28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며 찾아낸 100%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인정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법, 예적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하기. 은행에서 딱 3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놓는 통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셔도 됩니다. 월 100만 원 생활비라면 3개월이면 300만 원만 남김. 월 90만 원이라면 270만 원만 남김. 월 80만 원이라면 240만 원만 남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한 통장에 넣으세요. 예금과 적금의 경우는 금융자산으로 숫자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있는 통장의 경우 3개월의 평균 잔액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3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놓으면 평균 잔액으로 얼마 인식 못합니다. 반면 예금과 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하여 자산의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두 번째 비법, 2천만 원 활용과 마이너스 통장 활용. 정부에서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2천만 원은 공제해 줍니다. 즉 없는 셈 쳐줍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환산액에 2천만 원 이상 있어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부채는 빼줍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신 분은
실제로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1억 원이라면 부채가 1억 원이 있어 금융자산이 초과되는 게 아니라 부족해집니다. 소득환산액을 낼 때 유리하지요. 세 번째 비법, 의료용품은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쓰세요. 보청기, 혈압계, 혈당 측정기,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물품은 꼭 구입해서 쓰세요. 재산으로 들어간다면서 구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 항목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는 등 공제액이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입하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런 귀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비법, 소득환산 재산관리.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데 보통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가지고 계셔서 단순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근로소득 등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어르신 한 분은 6억 원, 부부 가구인 경우는 9억 원까지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초연금 전액인 34만 원을 다 받으려면 다시 세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많은 어르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번엔 집, 부동산 등 부동산 재산이 총 6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외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면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 부부가 6억 원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6억 3천만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금융소득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국세청과 연금공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최근 5년간의 모든 큰 금액 이동을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82세 김영만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었는데도 연금을 받게 된 분 말이에요. 비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을 다 합한 금액을 내보고 25년 기준과 비교해 본 겁니다. 결과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계세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를 키워내신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 금융기관에 가서 내 명의의 모든 통장 확인. 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기관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과 재산 통장 분리. 소득환산 재산 관리. 필요한 의료용품은 적극 구입하기.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건강한 삶을 위해 마음 편히 구입하세요. 전문가 상담 받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본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혹시 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르신들이 계신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